자, 이제 항공업계가 정리가 되는 걸까요? 오늘 대한항공이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서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위한 정관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 저가 항공사들에 대한 구조조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거듭나기 위한 진통을 계속하고 있는 항공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 부분서부터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코로나19가 확산이 됐고요. 수출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좀 상당히 선방을 했는데 요인 중에 하나를 보니까 항공업계에서 화물 수송을 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보이거든요. 작년도 항공 화물 운행 상황하고 이런 부분들이 항공업의 수익이나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화물 운송이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객이 거의 국제선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이거를 이제 화물 운송으로 타개하고 대체한 것이죠. 예. 그래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같은 경우 화물 수송량이 각각 12만 6천 톤, 그다음에 6만 1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9.7에서 1.7%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보면 이제 누적 화물 수송량으로 보면 대한항공 경우는 작년에 거의 상회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아주 선방을 했고 진짜 선방했네요. 네, 그래서 실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LCC 같은 경우에는 나름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여객기를 개조해서 화물 운송으로 이제 전환을 하려고 했지만 그만큼 좀 실적은 미미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화물 운송이 이제 FSG 대형 항공사에게는 좋은 영향을 줬지만 반면에 LCC에게는 좀 미미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이제 대한항공에서 아시아나 인수를 하기 위한 정관 변경 부분입니다. 정관 변경 일단 통과는 됐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전해 들었는데요. 요 부분들이 항공업계의 지각 변동을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쨌든 국민연금의 어떤 어제 수탁위 의사 결정에 대해서 다들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국민연금의 행보가 아무래도 대한항공이나 한진칼에 대한 어떤 지지하는 그런 입장을 많이 좀 표했는데 어제로 봐서는 이제 이 인수합병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가 진행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어떤 인수의 수순이겠죠. 그래서 공정위의 심사가 남아 있고요. 그래서 결합 심사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정위가 이것을 어떻게 놓고 볼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하여튼 산업보호 유지라든지 어떤 피인수 기업의 어떤 재정 상태나 그런 것들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인수 승인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국민연금의 이런 입장이 아무래도 일반 주주들에게 어떤 의사결정에 좀 영향을 끼쳐서 내년도 주총이라든지 올해 주총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렇겠죠. 자, 또 하나 이제 이런 인수합병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제일 관심사 아니면 우려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구조조정 부분입니다. 인력 구조조정도 상당히 있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전례를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 구조조정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가장 아무래도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겠죠. 그렇겠죠. 피인수 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기용 대표나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계속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다라고 되풀이하고 있는데 항공업의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수합병 이후에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례로 놓고 봤을 때 지난 50년간 대한항공의 경우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안 했어요.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잘 운영해 왔거든요. 그러면 자연적인 퇴사나 이런 부분들이 될 때까지. 그래서 신규 채용을 안 한다든지 그래서 어떠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일반적인 어떤 이 기업 결합이라든지 그런 전문가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예, 글쎄 다른 것보다도 백해서
전체적으로 뭐 경영에 관해서 지원을 해주거나 이러는 부서들 같은 경우에는 중복이 되면은 그거를 좀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면서 또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항공사가 이스타항공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새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 이스타항공이 계속 이제 언론에 노출되는 게 지금 협상 중이다 좀 실체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렇죠. 최근에 어디까지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제 호남 기반의 어떤 중견 기업들하고 얘기가 되고 있다. 예, 그래가지고 실제로 뭐 호반건설이라든지 중흥건설이라든지 부영이라든지 호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남 기업들을 이제 실제로 좀 알아본 결과 예, 전혀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어떤 기업과 이 M&A를 타진하고 있을까라는 것이 이제 계속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이스타항공이 지금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605명 정도 7월 달에 정리하고 했고요. 그리고 항공기 기재를 6대까지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어서 지금 매각 추진에 대해서는 계속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스타항공 여쭤봤으니까 이 부분도 똑같이 또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가 항공사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가 항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구조 재편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전망도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거든요. 네. 저가 항공사들의 재편 이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네, 일단 아시아나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통합이 되면은 그 산하에 있는 LCC들 예. 저비용 항공사 3사가 이제 통합이 될 예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통합이 되게 되면은 업계 LCC 업계 1위가 되는 거죠. 매출액 기준으로 봐서. 지금 현재는 이제 제주항공이 1위인데 예. 그래서 이 3사가 통합이 됐을 때는 이제 메가 LCC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2위가 됩니다. 네. 에어아시아 다음으로. 그래서 이런 어떤 규모의 경제를 노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은 LCC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저비용, 그다음에 수익 기반이기 때문에 기종이 같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기종이 달라요. 진에어 같은 경우는 보잉사 기종을 쓰고 있고 예. 그다음에 에어서울 에어부산은 에어버스 거를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기종을 어떻게 잘 통합할 것이냐. 교육 훈련이라든지 파일럿 운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가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4월 달에 그 보선이 있습니다. 부산시장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 것이 가덕도 신공항 관련한 부분들입니다. 일단 뭐 김해 신공항을 확장하는 거는 백지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가덕도가 지금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이거든요. 풀어야 할 숙제가 뭐라고 지금 보십니까? 일단 뭐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되겠죠. 근데 그렇죠. 특별법의 예. 어떤 전체적인 의원 수, 그러니까 지금 여당, 야당, 물론 여당 의원들은 거의 다 지지를 하는 입장이고 야당 쪽에서도 일부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법이 이제 통과가 될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준공 시점을 아무래도 이 완공 시점이 2030 부산 엑스포를 기준으로 해서 한 2028년 정도까지 한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공항을 설계하거나 진행할 때는 거의 한 계산으로 했을 때 2030년을 넘어서 될 것이기 때문에 예. 너무 좀 서두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까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가 어떻게 보면은 공항 어떤 그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명분이 된다는 것이 저는 다소 의아하고 예.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도 아직도 이제 다 합의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 예. 좀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가 시간을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짧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짧게 대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항공업계 전망은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예, 일단 백신이 아무래도 접종이 되고 하면은 2분기에 이제 다시 회복세라고 하지만은 저는 그거보다 어떤 전체적인 면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자가격리라든지 해외여행 시 2주 후에 그런 것들이 먼저 해결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 마음대로 우리가 여행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 그런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였습니다.